오늘은 뭐 그냥 간단히 제 생각을 좀 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혼조세로 끝났고요. 유럽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혼조세였고 아시아장이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우리는 장이 좀 올라갔다가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힘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지수가 약간 반등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시 밀리고 있거든요. 이 계속 시장을 이렇게 누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기준금리 조작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그 CME 데이터입니다. CME의 그 페드워치 툴 요건데, 6월 14일 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금 동결로 지금 베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는데 점점점 이게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7월달을 보면, 7월 26일자를 보면요, 7월 26일 연준 회의에서는 0.25포인트 올리는 게 50%가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한 달 전에는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동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인상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주 전부터 7월 달에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 회의가 지나서 뭐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7월 달 문제 때문에 시장은 좀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압력을 받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6월 달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실제 0.25를 그거는 올리고 끝났다 아니면 더 올릴 거다 이런 공방 때문에 시장이 애매모호하게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머리를 바짝 들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강도, 이번에 최근 바짝 들고 올라온 게 챗GPT,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좋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동향이 약간 추세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 금융주하고 기술주 ETF거든요, 미국에. 근데 이게 금융주하고 기술주의 패턴이 사실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 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오르고 내리는 거 강도의 차이 정도가 있는데, 최근 패턴을 보면 여기서 계속 기술주는 계속 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금융주는 올라갔다가 그 SVB 사태 이후에 급락한 이후에 이거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미국의 금융시장은 안정한 상황을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고, 일단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상업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세적으로 S&P 500 지수가 만약에 계속 밀려 올라갈 힘을 얻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상업부동산 문제가 완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완전히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 뭐 내년 중후반으로 다시 넘어간다거나 요번에 터질 일들이 해결되면서 큰 문제가 없이 그런 형태로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시장이 불안정성을 계속 띄고 갈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7, 8, 9월 막 이렇게 상업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상업부동산에서 실제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다시 그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실 상업부동산이 중소기업은행, 중소은행, 지방 중소은행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 중소은행이 그렇게 상업부동산의 부실에 시달리게 되면 그 자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 지방 소도시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쪽에 그게 이제 경제에 충격 여파를 미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랏빛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금융시장이 움직일 때 제가 이해하는 개념은 이게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융시장에 사실 이제 경기 사이클이나 자산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바닥을 만들고, 얘가 탄탄한지 바닥이 아니면 물컹물컹한지 쑥 빠질 수 있는 건지, 이게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높으냐 나쁘냐, 혹은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대안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추세는 변동성을 계속 야기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이나 혹은 오펙이 개입하면서 뭐 유가라든가 혹은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할 수 있도록 어떤 액션들을 취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 베이스로 경기 사이클은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인 강력한 어떤 바탕을 가지려면 결과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탄탄해져야 됩니다. 지금 경기 사이클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글로벌이. 뭐 중국의 위드 코로나 상태로 갔지만 사실 잠깐 반짝했던 중국 제조업이 다시 수축 국면인 50대 밑으로 내려왔던 건 이미 보여드렸고,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미국의 센틱스 인베스터 이게 6개월 이후의 경제가 어떠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한테 묻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뒤에 경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지금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그 유엔의 무역개발협의회 회의에 이제 계속 나오는 무역 동향, 트레이드 동향, 주마다 한 번씩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주당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 주에 나온 거 보면 이게 추세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살짝 반등했었는데 또 그 밑으로 쭉 빠졌잖아요. 이거는 상품이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적으로 힘을 잃고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무역 동향의 움직임이 약간씩 약화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향후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과연 경기 사이클이 나아지면서 움직일까라고 하는 물음표는 아직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 데이터 보면 뭐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전년 대비 막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ISM 서비스업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왔잖아요. 미국 이제 PMI 제조업 지수는 뭐 40대 밑에서 헤매고 있고 위로 머리를 안 들고 있고, 지금 서비스업 지수는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머리는 못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짓누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되는 게 연준이 그 고용 측면, 그러니까 그 실업률을 뭐 한 4.3%까지는 들어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개인 소비 지출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 잘 버티고 있긴 한데 그런 상황으로 계속 유도되는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대출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압력을 이미 가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주택이 없이 이제 월세 렌트로 사는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내야 되는 그런 보도들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무디스였던가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렌트에서 주택을 거주하고 또 상당히 이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같은 가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추세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결과적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가구들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새로운 고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고용 지표가 고용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고용 숫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양당 간에 어느 쪽에서는 고용하고 어느 쪽에서는 해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전체 고용 숫자가 멈추거나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아마도 미국의 경기가 버티질 못하고 뭐 소비 지출이나 가계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도 꺾이게 만드는 그런 현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이 좀 뜨거워서 최근 내려오다가 미국 주택 이거 가격이거든요. 뭐 신규 주택 뭐 혹은 뭐 기존 주택 이런 거 판매된 거 그런 가격하고 이 케이스 실러 뭐 10대 20대 지수 가격 지수인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니고 가격 지수입니다. 최근에 보면 케이스 실러 지수가 살짝 들리는 게 보였거든요. 바닥을 치고. 근데 이제 중앙값 같은 경우는 내려오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아직 데이터들이 이제 최근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멈추고 다시 들리는 건지 아닌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미국의 모기지 관련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그 모기지 대출 전체 다 신청하는 건수고요. 얘가 단독주택 신청하는 건수거든요. 그런데 이 신청 건수는 지금 늘어나지 않고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래서 이게 들리는 패턴이 추세적으로 들리는 거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주택가격이 쭉 밑으로 밀려 내려온 다음에 뭐 일부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고,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살짝 반등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 그런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지금 모기지 관련된 대출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거 저 프레드뱅크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15년하고 30년짜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지금 금리가 6.79, 30년짜리는, 15년짜리는 뭐 6.18이거든요. 얘가 과거 추세를 놓고 보면 이 최근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금리 수준은 여기 보시면 그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금리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이 있고 모기지를 굳이 낼 필요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해서 약간 가격을 올릴 수 있긴 한데, 이 모기지를 신청해서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모기지 신청 건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약간 들리는 패턴이 보이는 거는 부분적인 것 같다, 일시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 가격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 이유는 아까 임대 료나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추세적으로 악화돼 가지고 강도가 확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더 악화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본 건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속도는 지출, 이제 미국의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급격히 줄거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주는 걸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이게 크레딧 카드 대출 금리거든요. 이게 작년에 보시면 2018년도에 14%, 뭐 2020년도 14, 그리고 뭐 2021년도 1쿼터, 2쿼터, 3쿼터까지만 하더라도 15, 16대 있던 게 지금은 요 2023년도 2월 달에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신용카드 연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소비자 대출 24개월짜리 소비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큰 변화가 없어요. 여기 9%대 언저리에 있던 게 지금 한 11.48%까지 2월 달에 올라왔으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분기 대비 거의 뭐 한 3%, 한 2.5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신용카드 대출은 굉장히 빨리 올라왔고, 신용카드 대출은 사실은 서민들이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신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려워지고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한계점에 몰려있는 미국 가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버티고 하던 이제 가게들이 무너지게 될 거고,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고용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현재 해결되고 있는데, 그 고용이 이제 정점을 치면 아까 이제 서비스 PMI 지수가 낮아지고, 그 서비스 PMI 지수에 있는 고용 지표가 처음으로 수축으로 내려갔거든요. 50 밑으로. 그런 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 고용 숫자의 증가가 멈춰버리면 그 지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그 감소 속도가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고 아랫방향으로 눌리면서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으로 될 거라고 판단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